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벡터를 다루는 정도? 그죠? 벡터의 뭐 합벡터, 그 다음에 실수배합 관계, 그 다음에 수식에서도 그런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좀 전에 풀어봤듯이 평행을 사용하는 방식, 그죠? 평행하다라는 건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 그죠? 뭐, 그 정도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42페이지에 있는 위치 벡터라는 놈을 배울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벡터가 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얘를 평행하면서 길이까지 똑같은 벡터. 평행한 거 맞나? 네, 길이 다르구나? 네. 요 두 벡터는 같다고 볼 수 있어, 없어? 평행한 상태 길이까지 다 같은 거 맞죠? 네. 즉, 이게 이동이 가능하잖아. 벡터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벡터가 이제 여러분들은 분리돼 있으면 이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어떻게 벡터에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룰 때 헷갈리는 부분도 생기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니까 처리하기가 편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 알겠죠? 그게 일단 벡터의 아주 큰 특징인데, 근데 어쨌든 단점을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위치가 달라지면 비교하기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위치 벡터라는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 위치 벡터. 오늘 배울 내용은 요 놈입니다. 오늘 함께 봅시다.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이 위치 벡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벡터의 연산을 들어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뭘 맞추는 게? 시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벡터를 비교하기가 쉬워지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다 떨어져 있는 그 벡터들을 싹 다 시점을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점을 다 일치시킨 상태에서의 벡터를 바라보는 방식을 위치 벡터라고 부르고요. 더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면 시점을 좌표 평면에 있는 원점에 일치시킨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점에 일치시킨. 시점이 원점인 벡터 이렇게 적읍시다. 얘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각기 분산되어 있는 벡터들을 시점을 원점으로 모아버리는 거야. 다. 알겠죠? 그럼 얘를 원점이라는 말은 좌표 평면 위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잘 봐. 여기 만약에 벡터가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알겠죠?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시점들을 원점에 다 모아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이 벡터를 시점을 맞춰놓아버리면 이게 다른 벡터인지 같은 벡터인지 구분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이런 위치 벡터를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그림으로도 표현하지만 성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럼 봐봐. 위치 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0,0에서 이거부터 보여줄까? 4,1에서 5,3으로 가는 벡터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 A 벡터라 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위치 벡터 상태가 아닌 거죠. 승균아. 그러면 얘를 내가 성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로부터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간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간 거 맞죠? 이 벡터를 우리가 1,2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1,2는 좌표는 아닙니다. X축으로 하니까 Y축 두 칸만 그 벡터라는 거지. 그죠?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는데, 얘를 이제 위치 벡터의 표현 방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시점이 다 어디여야 돼? 시점이 0,0이 되잖아. 요건 정이니까 이제, 그죠? 위치 벡터라는 건 시점을 원점에 맞춘 벡터 알겠죠? 그럼 얘를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면 1, 2만큼 간 거니까 1,2까지 가는 요 벡터 맞습니까? 네. 여기 A 벡터가 맞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시점이 원점이면 이 벡터의 성분이 1,2인데 이 벡터가 찍는 종점의 좌표도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죠. 네. 요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벡터의 성분이랑 그 벡터가 찍는 그 종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같은 모양을 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물론 지금 이제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은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즉 위치 벡터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벡터의 성분이 곧 종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속이 없잖아.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 쌤 저번 시간에 살짝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평면 좌표 외울 때
옆에다가 선생님 팁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뭐 두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잘 구할 것이고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십니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좀 적으면서 체크하겠군요. 첫 번째 공식은 내분, 외분. 내분, 외분 기억 공식. 내분점과 외분점을 찍으려면 두 개의 점이 필요한 거 맞죠? 쌤이 공식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B를 밑에 거 쓰거든. 이렇게. M 대 내분점 구하는 공식. 미리 어떻게 되죠? 이거 고1 때 배운 혹시 기억납니까? 성희야 기억납니까? 더한 것분해. 지영씨 기억납니까? 성희 기억나니? 네. 뭐야? mx2 더하기 x1. 아 맞습니다. 지그재그 합이죠. 역시 공식 강해. 네, 알겠습니다. 지그재그 합입니다. 알겠습니까? mx2 더하기 nx1입니다. 알겠죠? m 플러스 n분의 이렇게 지그재그의 합을 쓰는 거야. my2 더하기 ny1입니다. 잠깐만요. 보세요. 자,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 알겠죠? 오케이? 내분점은 합이고 외분점은 차야. 알겠죠? 오케이? 뭐, 그 원리를 또 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으나, 우리가 할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흘러가겠습니다. 알겠죠?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암기사항이죠? 외분점을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차야, 차. 그렇게 외워, 그냥. 내분점은 합, 외분점은 차. 알겠죠? 좌표 구하는 공식입니다. n-n분의, 똑같아. 지그재그의 차야. 요렇게 곱해서 mx2 마이너스 nx1 y좌표 마찬가지로 n-n분의 ny2 my2 ny1입니다. 이 내분점을 구할 때 봐봐. m에서 n을 뺐기 때문에 m을 곱한 놈이랑 n을 곱한 놈을 빼야 되겠죠?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모 문제가. 알겠죠? 만약에 둘 다 바뀌면 상관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하나는 이쪽에서 빼고 하나는 반대로 빼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공식을 정확히 외우시고요. 두 번째 공식이 그 중점이나 무게 중심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뭐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 문제 풀 때도 몇 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알고 있던데 쌤이 그냥 이거를 중점은 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무게 중심은 점 3개니까 3개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쌤이 가볍게 표현하고 각 좌표에 평균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점이야 뭐 두 점이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소리고요. 무게중심은 3개의 점이니까 알겠죠? 정반대를 찾는 거야 무게중심이. 알겠죠?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해라.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알겠죠?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잠깐 나오세요. 이 공식 여기서 또 쓸 거야. 알겠죠? 또 쓸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에서도 이걸 위치 벡터로 우리가 세팅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잘 봐. 여기 아까 A 벡터가 1,2였어. 이게 지금 위치 벡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점의 좌표가 그죠? 요건 벡터고요. 나중에 이제 저 뒤로 도형의 방식이 또 나오는데 거기로 가면은 내가 적은 1,2가 점인지 벡터인지를 정확히 구분해가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얘는 벡터인 거고요. 그때 요 종점의 좌표가 이건 점의 좌표인 거죠. 1,2인 상태 이 벡터 얘기하는 거 맞죠? 위치 벡터니까. 맞습니까? 이게 동일시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에 어디로 갈까? B벡터를 여기 옆으로 가자. 요렇게 뭐 여기가 B벡터 5,1로 가겠습니다. 5,1 알겠죠? 요건 점이고요. B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5,1 맞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봐봐. 내가 만약에 요 두 종점을 M 대 N 내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요 점 M 대 내분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으로 가는 이 벡터를 구하고 싶은 이 벡터를. 이해되겠나요?
내가 요놈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요놈을 구하려면 봐봐. 요 점과 요 점의 m 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요 점 좌표는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이 공식 적용하면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그 좌표가 여기를 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벡터의 성분과 일치되는 거 맞죠? 그죠? 네.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하면 종점의 좌표가 결국 그 벡터의 성분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럼 나는 이 공식 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한 것 뿐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뭘 한 거야? 내분점으로 가는 벡터를 구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봐봐. 결국 어차피 좌표를 구하는 게 결국 벡터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시점이 일치한다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M 대 내분점 혹은 M 대 외분점으로 가는 벡터를 파악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종점끼리 얘기인 거지. 알겠나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방금 오른쪽에 얘기했던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 위치 벡터 사용하면 내분점으로 가는 벡터나 또는 외분점으로 가는 벡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 뭐 A 벡터와 B 벡터를 M 대 N 무슨 말이지? 오른쪽에 있는 말과 비슷하게 써져 예를 들어 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주목 M 대 N으로 노트 정리해야 되니까 정확히 적어줄게요.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을 말로 쓰면 되게 길어지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 이 말로 하기 되게 애매해서 봐봐.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첫 번째 상황 내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 또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외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점이 일치된 상태라면 이해됐습니까? 즉 A 벡터와 B 벡터가 기본 조건은 시점이 같아야 돼. 이해되겠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벡터들의 종점을 M 대 내분으로 하는 그 벡터로 하는 성분이나 결국 여기에서 가는 이 벡터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공식을 벡터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대로 공식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내분하는 점을 선생님이 잠깐 점을 좀 부여할게요. 얘를 O 노트 정리 위해서 여기 A 여기는 B가 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로 한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내분하는 점을 쌤이 그냥 P라고 이름을 쓰고요. P. 외분하는 점은 Q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럼 내가 OP 벡터를 구하는 공식은 오케이? 시점을 어차피 온 거야. 위치 벡터 얘기니까 알겠죠? OP 벡터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의 합분에 오케이? 지그재그야 똑같습니다.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벡터라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벡터를 내분하는 점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그지? 벡터는 어떤 그 방향과 크기가 있는 거니까. 그 정확한 표현이 이건 거죠. 이걸 위치 벡터로 시점을 맞췄을 때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M 대 내분하는 그 점으로 가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고 뭘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OP 벡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리야 OQ 벡터 마찬가지로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둘의 차분에 지그재그 차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네. 그 원리를 가볍게 얘기해드리면 위치 벡터를 진행하면 그 종점의 곧 좌표가 그 벡터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 진행 가능하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점과
A 벡터와 또 설명이 좀 길어진 건데 그림은 요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공식적 진행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그럼 뭐가 돼? 이 중점을 보통은 M이라고 많이 쓰니까 OM 벡터는 두 벡터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어떤 세 개의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 선생님 C 벡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여기 짧게 하나 만들게요. C 벡터. 여기 C. 이건 설명을 위해서 부여를 좀 하는 뿐입니다. C 벡터의 종점의 무게 중심으로 가는 벡터. 무게 중심은 보통 G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G. O G 벡터는 시점은 다 똑같습니다. 위치 벡터의 길이가 3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뭐 공식을 적어놓으니까 몇 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그 평면잡에서 배웠던 그런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거를 벡터에서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그 개념이 그 벡터이기 때문에 종점들의 그 점으로 가는 벡터가 생성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위치 벡터 사용하면 좀 더 복잡한 벡터들을 이제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야 좀만 힘내보세요. 요 문제 몇 개 풀어보자. 여긴 지울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실제로 직접 벡터를 더하고 아니면 그냥 산수만 하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실수만 하고 그죠?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 벡터를 다루기가 힘들었으나 이제는 이제 벡터를 쉽게 수식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야. 알겠죠? 자, 또 필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좀 잠깐만 선생님 세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때 필기합시다. 자, 161번 문제 가보시면 봐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P. 자,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AB를 아무 때나 만들겠습니다.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가 P인 상태. 그때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자, 그림으로 좀 인식을 하기 위해서 2대1 외분 어떻게 찍죠? 봐봐. 연장선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나한테 A, B를 2대1 외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분. 그죠? 그럼 얘가 1번에 있을까요? 2번에 있을까요? 여러분 2대1 외분점이야. 보통 우리가 직선에서는 두 점을 있는 직선에서는요 그 두 점 사이에 있는 점들이 내분점, 바깥에 있는 게 외분점이죠. 그래서 하나의 직선은 모든 내분점과 외분점의 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외분점이 이쪽 파트도 이쪽 파트도 있단 말이야. 그때 얘가 얘기하는 2대1 외분점은 1번에 있는 거야, 2번에 있는 거야? 2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로부터 거리가 2, B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B에서 가까운 거 맞죠? 2번 맞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봐봐? 이게 2대1 외분이면 외분은 합으로 구하는 거야, 차로 구하는 거야? 차로 구하는 거 맞죠?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2에서 1을 빼고 1이지. 요 선분 A, B를 1로 보라는 거야. 차가 거기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분점을 파악할 때는 합으로 쪼개야 돼. 그죠? 근데 외분점은 차로 보는 거야. 얘를 한 개로 보면 봐봐. A에서 B를 2대1이니까 한 칸, 두 칸, 간 여기 점에 Q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B로부터 한 칸이잖아. 여기에 연장선을 이어가지고 이쪽에 Q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외분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2대1 나옵니다. 오케이, 말이? 이런 상태에서요. 문제 갑니다. A, B, P, Q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P 벡터, Q 벡터를 할 때 P 벡터와 Q 벡터를 각각 A 벡터와 B 벡터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얘는 물론 이 도형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내분점, 외분점의 파악을 위해서 해봤고요.
결론은 이거잖아. 얘가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A, B, P, Q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죠? 얘가 그랬어. 그 A, B, P, Q를 PQ의 위치 벡터라는 건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좌표 평균 위라고 치면은 원점에서 A까지 가는 벡터가 A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점에서 B까지 가는 벡터를 B 벡터. 그죠? 이렇게 이름 지은 거 맞죠? 그리고 원점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P 벡터. Q까지 가는 벡터를 Q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얘가 말하길 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는 거 맞죠? 그죠? 이게 이제 계산만 들어가면 되게 쉬운 건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벡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요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시점이 다 똑같잖아. 그지? 시점이 다 똑같기 때문에 A 벡터와 B 벡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는 공식적 진행이 가능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A 벡터와 B 벡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둘의 합이야, 차이. 합 분의 지그재그야. 2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제. 직접 우리가 이걸 쪼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림으로. 알겠습니까? 얘를 하면 얘가 나오지. 그 다음 Q 벡터 뭐가 되는 거야? 둘의 합의 차이. 차, 둘을 뺀 거 1분의 지그재그의 차. 2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해되겠나요? 간단한 공식 진행 연습 문제고 그냥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일반적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성희야, 하나만 잘 봐라. 하나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잘 봐라.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식 연습 문제야. 알겠죠? 그걸 쌤이 일부러 천천히 의미 부여하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상황이 판단돼야 되니까. 우리는 요 벡터랑 요 벡터를 구한 거야. 알겠죠?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또 봐. 알았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OB에, 자 잠깐만요. AOB라는 삼각형이 있고 AOB에 중점은 M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3대2 내분점. BM을 3대2니까 3대2. 여러분은 그림을 체크하면 되겠죠? 3대2. 이게 N ON 벡터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ON 벡터를 몇 배 OA 벡터와 몇 배 OB 벡터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때 XY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좀 간결한 표현을 위해서 OA 벡터를 쌤이 그냥 A 벡터라 쓰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OB 벡터도 그냥 B 벡터라 쓸게요. A 벡터, B 벡터.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한테 ON 벡터 구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목, 이 단계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바로 띡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얘와 얘의 종점, 얘와 얘의 내분점이잖아. 그죠? 네. 그럼 내가 일단 필요한 건 이렇게 먼저 1단계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여기 ON 벡터와 OB 벡터를 구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어떤 판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ON이라는 벡터는 얘는 제가 한글로 좀 쓸게요. ON 벡터와 OB 벡터를 그죠? 몇 대 몇? 내가 ON부터 썼으니까 2대 3인 거죠?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 맞죠? 이해됐습니까? 이 판단을 먼저 딱 해야 되는 거지. 정리되겠나요? 요 벡터의 종점과 요 벡터의 종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그 점으로 가는 벡터니까 난 요렇게 풀 거라고 알겠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ON 벡터와 OB 벡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OB 벡터는 그냥 B 벡터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자, ON 벡터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ON 벡터는 뭐야? OA 벡터를 반만 간 거 맞죠? 이 뭐라고 표현해? 2분의 그렇죠. 2분의 1 A 벡터 되는 거 맞죠? 이해했습니까? 한석골? 네. 그럼 내가 사용할 공식은 얘랑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진행을 시키면
네분이니까 둘의 합분해. 지그재그합인 거죠. 2b 벡터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 a 벡터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 2 곱해버리면 10분의 얘부터 쓸게요. 3a 벡터 더하기 4b 벡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이게 고n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합벡터를 진행시켜 찾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제는 공식으로 가기 위해서 알겠죠? 시점을 맞추고 위치 벡터의 정지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잠시 깨고 문제 갑시다. 쉬었다 가시죠. 예를 들어 171번 문제 나와서 171번 문제 요걸로 하나 보시죠. 171번 문제입니다. 171번 하나 풀어드릴게요. 171번 A, B, C라고. 자, 삼각형 ABC에서 A, B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D, A, B를 1대2 내분한 점을 D, 1대2 내분점 D. 그 다음에 D에서 BC의 중점은 E, 여기 E, 여기 중점입니다. E 되겠죠? 그리고 DE 벡터. 그때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A, B 벡터는 A 벡터, 요거를 A 벡터, 그렇죠? 그 다음에 A, C 벡터를 B 벡터, 요거를 B 벡터.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을 A에 맞춘 상태 맞죠? 그죠? 맞습니까? 시점이 A인 상태의 위치 벡터로 봐도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그랬을 때 D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시오. 지금 나한테 DE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진행할 때 앞으로는 뭐야? 위치 벡터의 어떤 공식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점만 맞춘 다음에 그걸로 진행하자라는 얘기야겠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요 놈의 A 벡터, 요 놈의 B 벡터라고 얘기했나? 그랬을 때 지금 A 벡터와 B 벡터를 사용하려면 이 D 벡터를 시점을 어디 맞춰야 돼? 시점을 A에 맞추고 진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A E 벡터 마이너스 A D 벡터라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해되겠나요? 일단은 얘는 시점이 D니까 얘를 바로 적용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럼 D 벡터라는 건 우리가 그 뺄셈의 정리에서 그죠? A E 벡터 마이너스 A D 벡터라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A E 벡터만 구하면 되지 일단. A E 벡터는 봐봐. A B 벡터와 A C 벡터의 종점을 1대1 내분점. 다시 말하면 중점으로 가는 벡터 맞죠? 요거는 공식 진행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A 벡터와 B 벡터의 종점을 중점으로 가는 벡터 찾는 거니까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죠. 요게 A 벡터인 거지. 맞나? 요게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A D 벡터는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지? 요 전체가 A 벡터죠? 네. 2대1 내분점이 D니까 얼마만큼 나온 거야? 3분의 1 A만큼 나온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얘가 답인 거지. 정리해주면은 여기는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니까 아무리 지으면 통분하면 되겠죠? 6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뭐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점을 맞춘 뒤에 종점들의 얘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니까 알겠죠? 그거를 이용하는 게 위치 벡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적용들을 좀 연습을 해오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그 다음 얘기 4번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얘기하는 거 노트 필기 좀 할게요. 이 놈은 아주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알겠죠? 요거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놈은 뭐냐면 동그라미로 정리할까? 일직선 위의 세 점의 표현 이라고 쌤이 테마를 놓겠습니다.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봐봐. 일직선 위에 세 점이 만약에 여기 뭐 예를 들어 그림은 여기 그려놓을게요. A, B, P라는 점으로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만약에 A, B, P가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 일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떤 힌트를 뽑아낼 수 있죠? 오늘 제일 처음 문제 풀었을 때 보여드렸다시피
평행한 관계 아니야, 그지? 누가? A, B 벡터나 B, P 벡터나 A, P 벡터나, 그죠? 네. 그 중에서 쌤이 요걸 쓸게요, 그냥. 뭘 쓰는 상관없는데, A, P 벡터는 K배 A, B 벡터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요게 일직선 위에 세점을 표현하는 방식 맞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봐. A, P 벡터는 2배 A, B 벡터다. 요 말이 무슨 말이야? A, B, P가 일직선 위에 있어 라는 뜻인 거지. 네.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평행한데 둘 다 A가 있으니까 A에서 P로 가는 거나 B로 가는 게 평행하다라는 건 일직선 위에 있다는 소린 거죠. 그 의미로 우리가 이런 걸 쓸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겠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얘를 위치 벡터로 얘기하면은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위치 벡터의 표현을 쓰면은 OA 벡터와 OB 벡터와 OP 벡터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쌤이 그거를 A 벡터와 B 벡터와 P 벡터라고 이름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쓰기 쉬운 방식으로 쓴 거고 이제 활용하기 좋은 방식은 위치 벡터인 거죠. 그럼 요 표현을 위치 벡터의 표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잘 봐. 요거는 간단한 증명. A, P 벡터가 K배 A, B 벡터이다 라고 정리한 게 A, B, P가 일직선 위에 있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 맞죠? 얘를 내가 위치 벡터로 정리하면 요 놈은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고요. 요 놈은 K배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맞죠? 그죠? 쌤이 이렇게 소문자의 벡터의 이름을 지정했으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K배 B 벡터 마이너스 K배 A 벡터 되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네. 넘겨주면 어떻게 돼? P 벡터는 넘기면 K배 B 벡터 얘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K배 A 벡터 맞습니까? 그죠? 네. 이해되겠나요? 네. 정리하면 봐봐. 두 번째 표현. 얘랑 똑같은 표현이 쌤 일단 약칭 말고 일단 점을 쓸게요. 그냥. OP 벡터가 그죠? OP 벡터가 1 마이너스 K배 OA 벡터 1 마이너스 K배 OA 벡터 더하기 K배 OB 벡터 라고 이렇게 위치 벡터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즉 이런 식의 표현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여러분 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 약칭보다는 그냥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잠깐만요. OP 벡터는 괜히 이렇게 했구나. K배 OB 벡터 1-K배 OA 벡터거든. 요거 맞죠? 그죠? 요거 식정리만 한 거야. 요거 넘긴 다음에 정리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말이 지금 A, B, P가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죠? 그거 우리가 위치 벡터의 표현으로만 쓰면은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 위치 벡터로 식을 정리했을 때는 지금 P, A, B 요 종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 맞지? 같은 말이니까 이거. 그죠? 네.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K는 실수니까 K 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둘이 합은 항상 얼마예요? 1 되는 거 맞습니까? 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K가 얼마든 간에 얘 둘이 합은 1 되는 거 맞죠? 이해되겠나요? 네. 그치? 즉 그 말은 얘네 둘의 합이 1 되면 A, B, P 이 벡터들의 종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요까지 넘어왔습니까? 위치 벡터 표현을 하면. 그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K와 1-K를 많이 안 쓰고요. 얘를 일반적인 표현을 써드리면 세 번째 표현 OP 벡터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S배 OA 벡터 더하기 T배 OB 벡터다. 이렇게가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네들의 합이 1이 되면 요 종점들은 일직선 위에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보통 이제 문제 제시할 때는 개수를 그냥 두 개의 문자로 써준 다음에 단 둘의 합이 1이다.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얘랑 같은 얘기 맞지?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즉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봐봐. OP 벡터가 위치 벡터 표현을 썼을 때 실수배 OA 벡터 더하기 실수배 OB 벡터일 때
이 앞에 있는 이 실수배가 합이 1 된다면 종점인 PAB는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잖아 지금. 정확히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왜 봐봐 세 개의 점이 A, B, P가 어딘가에 있다 쳤을 때 알겠죠? 지금 A, B를 있는 직선 위에 P가 존재하는 거 맞죠? 왜냐면 A, B, P가 일직선 위에 있는 표현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때 봐봐 A, B를 있는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A, B를 있는 직선 위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럼 지금 봐봐 여기 있는 OP일 때 이 P란 점은 분명히 A, B의 내분점 아니면 외분점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바니?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말이 같은 거기 때문에 P, A, B는 일직선 위에 있는 상태인 건데 그때 쌤이 A, B를 고정이라 치고 P를 내가 움직여보면 그죠? A, B를 있는 직선 위에 P가 어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그 P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건데 내분점일 수도 있고 외분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봐봐 OA 벡터랑 OB 벡터랑 만약에 M 된 내분점을 내가 구해보면 M 된 내분을 구해보면 둘의 합분에 지그재그 합이니까 MOB 벡터 더하기 NOA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요게 지금 OP 벡터로 나올 거 아니야. P가 만약에 여기 내분점이 있다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얘를 확인해보면 봐봐. OP 벡터는 둘을 분리시키면 M 플러스 N분의 MOB 벡터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M 플러스 N분의 N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때 봐. 이 개수들의 합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죠? 외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분 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요 놈의 부호가 요게 기립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양수 맞죠? 얘도 양수 맞죠? 네. 그쵸? 얘네들이 둘 다 양수면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외분점으로 가면 만약에 M 된 외분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분리를 해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붙어서 한쪽이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큰지 모르니까.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될 거 아니야. 즉 외분점의 공식을 쓰면 둘 중에 한 놈만 플러스고 한 놈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오케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수의 합이 1 되는 경우는 A, B를 있는 직선 위에 P가 존재할 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때 그 P란 점은 A, 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분일 수도 있고 외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요놈의 부호인 거야. S랑 T가 둘 다 양수라면 걔는 내분점에 P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둘의 곱이 음수라면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만 음수라면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외분점 위치에 P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런 정확한 위치까지 좀 더 자세한 위치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개수합이 1 되면 일직선 위의 상태이기 때문에 P가 그 직선 위에 있을 것이고 그때 그 개수들의 부호를 통해서 그 P가 내분인지 외분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정했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이쪽이 될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얘를 만들기 위한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형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뭐예요? OP 벡터를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뭐 S배 OA 벡터 더하기 T배 OB 벡터인데 단 3S 더하기 2T가 1이다. 이런 식의 독특한 표현을 줄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위에서는 개수의 합을 그냥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직선 위의 표현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수를 조금 장난을 쳐놓은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S와 T, 즉 개수들의 합이 1이 돼야지만 그 위치를 우린 파악할 수 있어. 1이 안 되면 파악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줬을 때는요. 얘를 변형시켜요. 뭔 말이냐면 봐봐. 3S와 2T를 만드는 거야. 3S를 일단 적으면 얘랑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3분의 1 5a 벡터라는 표현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플러스 여기 2t를 써먹기 위해서 2t가 쓰면 여기는 2분의 1 5b 벡터다 라고 쓰면 되는 거 맞죠? 네. 일단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똑같은 상태 맞죠? 그죠?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건 3s와 2t가 합이 얼마다? 1인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냐? OP 벡터는 요놈의 종점과 요놈의 종점을 있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이게 그림으로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OA 벡터가 여기 있고요. OB 벡터가 여기 치겠습니다. OB 벡터. OA 벡터, OB 벡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OP 벡터가 얘를 만족한대. 이렇게 힌트가 나온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간단한 식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봐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3분의 1 5a 벡터가 필요하고 2분의 1 5b 벡터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치? 3분의 1 5a 벡터는 3등분. 요까지 가는 벡터 맞죠? 맞습니까? 2분의 1 5b 벡터는 2등분. 요까지 가는 벡터 맞죠? 그죠? 맞나요? 네. 얘네 둘의 종점을 잇는 직선 위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다 이런 표현인 거야. 정리되겠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어디에 정확히 위치하는지 모르겠죠.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2분의 1 B 벡터인 거고요. 요게 3분의 1 A 벡터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표현을 다양하게 써먹는데 그때 요 두 가지 그 중에서도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필기부터 하시고 아직 감이 정확히 안 왔을 거기 때문에 적용 문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174번 문제 보시죠. 봐봐.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있고요. C가 있고요.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OPA 벡터 더하기 3PB 벡터 더하기 PC 벡터가 0 벡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삼각형 BPC와 CPA와 APB의 넓이의 B를 구하시오. 또 마찬가지 넓이 B 얘기죠? 그죠? 자, 얘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얘는 봐봐. P를 지금 시점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있는 위의 문제도 사실 173번 문제도 시점을 P로 봐야지 사실 문제 풀이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그 위의 문제를 여러분 복습하실 때는 시점을 P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해보세요. 알겠나요? 그게 왜냐면 아까 그 상황을 잠깐 다시 미루어 짐작해보면 P를 시점을 안 두고 A를 시점으로 가다 보니까 해석의 포인트에 P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분이나 외분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을 분배할 때 P라는 점은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점을 잡을 때 P를 그냥 시점을 잡아버리세요. 위에 같은 문제에서 걸려버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 뒤에 문제들은 사실 P를 시점으로 하라는 노골적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173번 같은 문제를 시점을 P로 안 잡으면 아직은 해석이 약간 막힐 수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은 P로 잡고 진행을 하세요. 그게 문제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봐봐. 얘는요, 지금 P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돼, 그냥. 알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세 개의 점에 대한 벡터가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내분, 외분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한 개 넘겨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때 뭘 넘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 문제에서는. 알겠죠? 왜냐면 각각의 B를 다 요구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 개 넘기고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 쌤은 요걸 넘길까? 요거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PC 벡터는 요 그대로 5PA 벡터 더하기 3PB 벡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자, 지금 요렇게 두 개랑 한 개로 분리하는 게 요쪽을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양변에 뭘 곱해야 되겠어? 양변에 8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개수의 합이 1 돼야지 해석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PC 벡터는 8분의 5PA 벡터 더하기 3PB 벡터 맞죠? 맞나?
몇 대 몇이야? 3대 5. 자, 위에 먼저 좀 헷갈렸던 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3대 5 내분하는 거 맞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A, B를 3대 5 내분하는 거, A, B를 3대 5 내분하는 거. 요 놈을 일단 이름을 지으세요. M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PM 벡터를 얘기하는 거 맞지? 그쵸? 이렇게 단계를 줄여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는 마이너스 8분의 1 PC 벡터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머리를 잘 쓰면 여기서 P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추입니다. 아직은 알겠죠? 아직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완벽한 정리식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봐봐. 양변에 일단 분수 때문에 헷갈리니까 8이 오게 마이너스 PC 벡터는 8PM 벡터 맞죠? 그죠? 얘 넘겨버리면 PC 벡터 더하기 8PM 벡터가 0 벡터 맞죠? 이해됐습니까? 천천히 놔드릴게요. 이해가 좀 돼야 돼. 양변에 9분을 곱해야 되는 거 맞지? 네. 그러면 9분의 PC 벡터 더하기 8PM 벡터는 0 벡터인 거 맞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 마찬가지로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C와 M을 몇 대면? 1대 8대1죠. 8대1. 8대1 내분하는 점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C와 M을 8대1 내분, C와 M을 이어서 8대1이면 8대1이죠? 8대8 C의 8대 오케이. 여기를 N이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생성을 하세요. 점을 부여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해가 정확히 돼.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말인 거야? Pn 벡터라는 말 맞죠? 그죠? 맞습니까? 요걸 줄였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0 벡터라는 거 맞지? 됐어요? 잠깐만. 야, Pn 벡터가 0 벡터래요. 그 말은 이 n이라는 점이 결국 무슨 점이라는 거야? P라는 거죠. P에서 P로 가야 0 벡터니까. 즉, 얘가 P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앞으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n을 그럼 만들지 말고 봐봐. 요 놈의 종점을 내가 n이라 쓸 필요 없이 그죠? 요 놈의 종점이 곧 0m라면은 시점과 종점이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뭐 P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P를 만들어질 때는 이쪽이 0m일 때 가능한 거죠. 그럼 다음부터는 n을 생성할 필요 없는 거지. 됐습니까? 즉 도형은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때 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삼각형 BPC 대 CPA 넓이죠. 넓이 CPA 대 삼각형 APB의 넓이의 B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넓이의 B를 따지러 가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성질을 쓰는 거죠. 삼각형에서 밑변의 B가 M대이면 이 넓이의 B도 M대이다. 이런 성질 있죠? 그죠? 맞습니까? 요건 넓이의 B. 밑변의 B와 넓이의 B는 일치하죠. 그죠? 높이가 같으니까. 증명 따라 안 하겠습니다. 봐봐. 그러면 내가 지금 뭐라도 BPC? 여기 BPC. BPC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CPA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큰 넓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이렇게 지을게요. 됐나? 그러면 구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구하겠습니다. 쌤 생각에는 요게 제일 구하기 쉬운데 요거 일단 삼각형 APB부터 구할게요. 오케이? 자, 해봐. 얘는 밑변으로 자르지 않았지만 밑변이 일치된 상태에서 그죠? 요 길이 B가 지금 몇 대 몇인 거야? 1대 8인 거 맞죠?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큰 넓이에 얘가 몇 대 몇이겠어요? 9분의 1인 거 보여지겠습니까? 왜냐면 봐봐. 요 넓이에도 9분의 1이잖아. 요 넓이에도 9분의 1이잖아.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큰 삼각형 넓이의 9분의 1인 거죠. 요거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넓이는 9분의 1에 쓴 거지. 요거는 그나마 제일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두 번 진행을 해야 돼. 봐봐. 요 넓이가 얼마야 일단? 요 넓이. 8분의 5. 8분의 5에 쓰죠. 큰 넓이가 S인데 여기가 3대 5니까 5에 해당하는 놈이니까 8분의 5에 씁니다. 그죠? 근데 요 놈을 또 마찬가지 1대 8로 잘랐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9분의 8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8분의 5S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5에 쓴 거죠. BPC가 9분의 5에 쓴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으나 어차피 3개 더하면 S 나와야 되는 거 맞죠? 9분의 1S, 9분의 5S, 9분의 6S니까 여기는 9분의 3S겠네요. 그래야 더하면 S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얘 대 얘니까 S 약분하고요. 9 약분해버리면 5대 3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되겠나요? 이런 식의 그 삼각형에서의 비의 분류 작업을 할 때 저 직선의 활용 파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만 우리 좀 더 갈게요. 이게 지금 대충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7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파트에 시간을 좀 투자해서 꼼꼼하게 해석을 하세요. 나중에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꼼꼼하게 다시 푸세요. 봐봐. 175번입니다. 평면 위의 삼각형 ABC와 평면 위의 삼각형 ABC C와 점 P가 있다. 그때 얘가 성립할 때 문제 볼게요. 2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4PC 벡터는 AB 벡터다. 자, 여기 있는 AB 벡터는 좀 이상하죠? 시점을 P로 맞춰주셔야 알겠죠? 그럼 뭐가 돼? 2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선생님 빠르게 가겠습니다. 4PC 벡터는 PB 벡터 마이너스 PA 벡터 맞죠? 맞습니까? 정리 좀 하면 PB가 날라가고 그지? 넘기면 3PA 벡터 더하기 4PC 벡터가 0벡터 맞습니까? 요건 바로 0벡터 나와버렸네.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양변에 곱하면 7분의 1 됐나? 그러면 7분의 3PA 벡터 더하기 4PC 벡터가 0벡터이기 때문에 요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입니다. 그죠? 바로 P를 찍으면 되겠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대면 내분이야? 4대요. 한서야 4대 3 내분인 거 맞죠? 그러면 AC를 4대 3 4대 3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 P가 있다고 말인 거죠. 0벡터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간단한 풀인 거지. 그러면 그때 ABP와 BCP의 넓이 B P를 연결하시면 요놈과 요놈의 넓이 B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걔는 그래서 3이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 위치를 파악할 때 이런 그 직선의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변형시킨 문제가 그 밑에 있는 그 한 문제까지 풀고 마칠게요. 자, 이거 보세요. OP 벡터는 S배 OA 벡터 더하기 T배 OB 벡터인데 3S 플러스 4T가 2입니다. 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요건 제가 그 내용 정리에서 설명한 정말 그대로 하는 거 알겠죠? 자, OP 벡터가 얘를 만족하는데 3S랑 4T가 2래요. 야, 근데 우리가 2인 거는 별로 관심 있어 없어? 없잖아. 요거보다 중요한 건 2분의 1 곱해서 2분의 3S 더하기 2T가 1인 게 중요한 거죠. 이걸 써먹어야지, 이걸. 개수가 1인 게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리 OP 벡터는 내가 2분의 3S를 써먹을 거니까 2분의 3S를 쓰면 뒤에 어떻게 식을 맞춰야 돼? 3분의 2 OA 벡터로 식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위에 거랑 같은 거니까 플러스 한소요 2T라 써버리면 2분의 1 OB 벡터라 식을 맞춰야 되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얘와 얘 합이 얼마인 상태인 거야? 합이 1 되는 상태인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있을까? 지금 OA 벡터와 OB 벡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 때나 상황을 그려보면 OA 벡터가 있고 OB 벡터가 있을 때 얘가 얘기하는 이거죠. 얘와 얘의 두 종점을 잇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몇 대면 외분 찍을 수 없는 거죠. 개수의 합이 1 되는 상태에서 요 놈과 요 놈 벡터가 있으니까 그죠? 두 종점을 잇는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2 OA 벡터는 요 놈을 3등분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벡터 맞죠? 3분의 2 OA 벡터. 그지? 그 다음 얘는 2분의 1 OB 벡터. 이해됐습니까? 얘 둘을 잇는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걸 찾으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3번인가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4번을 보시면 봐봐. OA를 2대1로 내보내는 점과 OB의 중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이라는 표현과 3번은 직선이라는 표현인 거죠? 네. 이때 만약에 S랑 T가 둘 다 양수라면 답은 4번인 거예요. A, B의 선분이라는 건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만약에 지금 문제는 3번이 맞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S와 T가 둘 다 양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럼 답은 4번 되는 거야. 그 이유 알겠습니까? 양수라는 건 이 두 점에 있는 선분, 즉 내분점에서만 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직선의 표현법을 이용해서 B를 판단하는 연습들 알겠죠? 좀 진행을 시켜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